법인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좀 도움될 만한 영상이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 15억, 제조업 같은 경우는 7억 5천, 뭐 일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억 이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업인데 지금 한 6월, 7월 정도 됐잖아요. 7월인데 벌써 5억이 넘었다.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임원이 되면 급여랑 퇴직금 받아가실 수 있죠. 그리고 주주가 되면 배당 소득세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매년 최고 세율을 내고 있다면, 우리 법인은 시기를 나누어서 조금씩 분산해서 낮은 세율, 결국은 미처분잉여금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장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들입니다. 네, 지난번 저희 미처분 잉여금과 관련해서 저희 잘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법인 전환까지 이어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드리겠다. 네, 저희 오늘 법인 전환을 대표님들이 안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법인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좀 도움될 만한 영상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세무사님들도 대표님들한테 조언을 해주시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을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저희가 매출액 기준으로 15억에서 5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 업종별로 이게 뭐 매출액 기준으로 10억, 5억, 3억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몇 년째 떨어지지 않고 이걸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법령도 이걸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 15억, 제조업 같은 경우는 7억 5천, 뭐 일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억 이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업인데 지금 한 6월, 7월 정도 됐잖아요. 7월인데 벌써 5억이 넘었다.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입니다. 네, 그걸 꼭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저희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뭐 쇼핑몰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금방 매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소매업으로 잡히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금방 이 기준들을 넘어가니까 반드시 사전에 법인 전환을 준비를 하셔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인 전환을 이왕 넘어가시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으셨으면 성실신고 대상 이전에 결정을 하셔서 법인 전환을 넘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하는 것 자체가 너네 성실하게 신고해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은 더 성실하게 3년간 더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법인도 성실 대상이 됩니다. 3년간. 그렇기 때문에 성실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고려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실 대상자가 이미 됐는데 법인 전환 지금 하면 늦냐? 꼭 그렇지 않아요. 예, 법인 전환이 반드시 시기적으로 이제 이로운 시기들이 있지만, 늦었다고 해서 그게 늦은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고민하시고 있는 대표님들이 있으면 빨리 고민하셔가지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법인 전환의 장점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율이랑 사업 전략 때문에. 그러니까 세율은 계속 저희가 살펴봤지만, 절세를 하려고 이 사업을 해서 결국은 절세를 해가지고 대표님 주머니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세를 많이 못하면 대표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양이 좀 작아지겠죠. 결국은 이게 제일 큰 이유기는 한데, 두 번째로 이거랑 상관없이 규모가 저희 앞서서 봤었던 매출액 기준 그 규모가 안 되더라도 사업 전략상 우리는 법인으로 가야지 유리하다 라고 하는 업종들이나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법인으로 갑니다. 자, 세율은 법인은 이제 최고 세율 지방세 떼고 45%, 그리고 법인도 지방세 빼고 최고 24%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대표님들의 그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9에서 19% 선입니다. 그 이상 되는 데들은 사실 자체 세무사님들이나 자체 그 담당 컨설턴트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만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9에서 19% 내는 대표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 전략으로 옮기시는 대표님들은 이제 대외 신뢰도나 아니면 거래 투명성이나
각종 세제 혜택 그리고 가업 승계 때문에 이 법인 전환을 고려를 하시는데 뭐 거래처에서 우리는 법인이랑만 거래한다. 아니면 대기업이랑 거래하는데 법인을 만들어 와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는 대표님들도 계시더라. 네. 그래서 각 사업에 따라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아니면 임박했는데 법인 전환 고려 안 해본 대표님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크게 저희가 만나보니까 한 3부류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대표님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저희가 이제 살펴볼게요. 자, 우리 담당 세무사랑 검토 마쳤다. 왜냐하면 기장 세무사님들이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나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 사업자분들한테는 이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표님, 내년에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아니면은 올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뭐, 두 분이서, 대표님이랑 세무사님이서 두 분이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냥 차라리 안 가고, 세금 내는 게 낫다. 라고 판단하신 대표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 중에 뭐 세무사님 의견이 조금 더 강하실 수도 있고, 대표님 의견이 강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무사님이랑 검토를 마친 대표님들이 계시더라. 자, 두 번째는 주위에서 하고 후회하더래요. 법인으로 가니까 뭐 이거저거 하라는 것도 많고 돈도 막 못 빼서 쓰고 뭐 귀찮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신경 쓰기 골치 아프다. 뭐 법인 주총도 하라 그러고 이사회도 하라 그러고 보수 가져갈 때는 뭐 주총을 열어서 가져가라 그러고 퇴직금도 적립이 돼서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퇴직금도 적립하려면 뭐 퇴직연금도 가입하라 그러고 아니면은 뭐 금융상품을 가입하라 그러고 자꾸 컨설팅 문의 들어오고 귀찮다. 그냥 나는 45에서 50% 되는 세금 내고 건보료 내고 그냥 개인 사업자 할란다. 이러신 이제 대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이거 아셔야 돼요.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제가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고로움은 당연히 따릅니다. 근데 그 수고로움을 대표님 손에서 조금 덜어내서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을 좀 옆에 두시고 대표님의 수족처럼 쓰면서 내부 직원처럼 좀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면서 조언도 받으시고 한다 그러면 대표님이 절세를 하는데 그렇게 큰 수고스러움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미용업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병의원이나 이런 곳들은 법인 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대표님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법인 전환 하실 수 있는 대표님들은. 그리고 뭐 또 부동산업 같은 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법인 전환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법인 전환이 가능한 업종인데 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으면 한 번쯤은 더 고려를 해서 과연 내가 절세를 하는데 마음으로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스타일인데 대표적으로 이 3가지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자, 개인이랑 법인이랑 다시 한번 비교할게요. 개인은 매출 내고 세금이랑 건보료 내고 남는 거 다 내 거. 네, 너무 들어서 지겹습니다. 제가 주총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너무 들어서 지겨워요. 자, 그래도 살펴봅니다.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고 계신다. 자, 법인은 매출 내고 세금 내고 남는 거를 이 유보되는 거를 저희가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한다. 네, 앞에 영상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죠. 법인 전환하는 대표님들 중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50% 내던 세금을 20%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대표님들이 법인세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랑 배당소득세 내는 것까지 사실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그 50%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진 않는다. 라고 제가 앞에 영상 법인 전환 얘기를 하면서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법인 전환을 왜 가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저희는 여전히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여전히 법인이 유리하니까. 근데 전제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1인 대표이사, 그러니까 1인 사내이사, 1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산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처럼. 근데 우리 일반적인 대표님들은 다들 이제 결혼하셔서 자녀도 있으시고 배우자도 있으시고 또는 그
이제 위에 그 아버님들한테 승계 받으셔서 이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계시거든요. 제2의 승계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 절세 혜택 때문에 법인이 유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예,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도 저희 앞에 미처분 잉여금 영상 보면서 살펴봤었는데, 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컨설팅이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초록 색깔 표시에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 자, 근데 이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산. 예, 분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분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분산과 시기에 대한 분산입니다. 자, 사람을 충분하게 활용을 할 것. 그 사람이라 함은 타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저희 대표님 그리고 사모님 이하 자녀분들, 예, 특수관계인. 그리고 가능하면은 위로 활용하지 마시고 직계 존속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직계 비속으로 활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예,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말 것. 네, 이걸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자, 분산을 좀 전략적으로 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세금도 나 혼자 높은 세율을 내죠. 자, 우리가 개인 사업자도 대표자를 여러 명 두고 직원을 여러 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자를 막 5명, 10명씩 두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요건이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 밑에 직원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사실 직원으로서의 볼 수 있는 혜택들은 개인 사업자는 좀 극히 적어요. 근데 법인은 주주랑 임원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같이 낮은 세율로, 네,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몰빵해서 가져가지 마시고 몰빵해서 세금 내지 마시고 적절하게 분산하셔라. 네, 인적 분산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임원이 되면 급여랑 퇴직금 받아가실 수 있죠. 그리고 주주가 되면 배당 소득세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주주 구성이랑 주주에 대한 비율이랑 임원에 대한 구성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세금을 급여랑 배당이랑 적절하게 가지고 나가신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초록 색깔 표 세율 박스 있죠? 그거보다도 낮은 세금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대표님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은 설립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멍때리지 마시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 세금을 줄이는 일환 중에 하나가 우리 특수관계인 나와 배우자 이하의 자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라. 네, 간혹 가다가 이런 대표님들 계세요. 아, 자녀들한테 벌써 지금 애들도 어린데 주식 줬다가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그거는 그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 일단은 절세를 하고 가져가셔야 되는 게 먼저예요. 대표님이 만약에 뭐 개인 사업자였다 그러면 개인에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거 다시 모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주면 증여세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법인은 어떻죠? 주주라는 걸로 처음 설립할 때 적은 그 증여로 해서 설립을 딱 해놓으면 배당 받아가면서 뭐 현금 출처 마련도 되고 그리고 세금 재원 마련도 되고 그렇게 출처 증빙을 좀 만들어가고 그 자녀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증여세 구간 하나가 뭉텅이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구간 하나가 날아가는 거가 어떤 의미이신지 대표님들 점점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기적으로 개인은 매년 최고 세율을 내고 있다면 우리 법인은 시기를 나누어서 조금씩 분산해서 낮은 세율. 결국은 미처분잉여금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처분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단기순이익이라는 걸 좀 줄여야 되고 단기순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그 비용을 많이 털어가지고 법인세를 줄여야 되는 거. 예,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분산해서 낮은 세율이라는 거는 자 급여를 받아갈 때도 급여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아니죠 매년 1억씩 나누어서 10년을 가져가는 것과 계속 안 받아가다가 10년 차에 10억을 받아가는 거는 세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는 급여가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매년 보수를 책정을 해서 매년 좀 털어서 가지고 가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예, 배당인데 배당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억, 70억을 쌓아놨다가 한 번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걸 정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 쌓아놨다가 부동산 사야지 법인에서 아니면은 이거 쌓아놨다가 우리 기계장치가 좀 필요한데 뭐 기계 좀 사야지 이럴 자금을 조금 남겨는 두시되 그거를 다 모아놓지 마시고 일부 한 20에서 30% 정도는 배당할 현금 자산이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배당을 하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배당이라는 거는 올해 받아도 되고 내년에 받아도 되고 1월에 받아도 되고 규정이 있다 그러면 뭐 6월에 받든 7월에 받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한 해를 기준으로 보고 올해 배당을 놓쳤다고 하면은 올해만큼의 세금 줄일 수 있는 절세 혜택들을 날리신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은 올해 지나가고 내년이 되면은 작년 거를 소급해갖고 배당할 수 있게 해주지 않거든요. 급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하실 수 있을 때 그 시기가 도래가 됐을 때 반드시 한 번씩 하고 지나가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제 달려왔는데요. 결국은 절세하는 거는 저의 선택도 아니고 대표님의 선택입니다. 뭐 거래처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대표님의 선택인데 나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설정되어 있는 누진세율에서 내가 어느 구간의 세율을 결정을 할 거냐는 국세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자, 그래서 이 표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적게는 뭐 10% 미만대에서 45%까지 세금 구간이 막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10억이 초과가 되게 되면 45% 플러스 지방세 플러스 건보료를 내고 이 벌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가지고 오실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계속 비교를 해드리는데 매년 최고 구간을 내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년 최고 구간을 내면서 소득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분산만 잘한다고 하면 쫙쫙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소득 구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법인세를 감안하고라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가 장기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사람도 나누어서 그렇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절세 포인트를 국세청에다가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희가 그 법인 전환하면서는 이런 부분들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이 설명을 드리면 대표님들이 끄덕끄덕 하면서 진짜 맞아. 내가 매년 진짜 45%씩 내고 세금을 가져오고 있었지. 이렇게 이제 수긍을 해주시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주십시오. 제가 사실 지금 최근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상담을 많이는 못 나가는데 지금 저희 공지가 아마 나가고 있을 건데 선착순 한 세 기업 정도만 제가 시간을 잡아가지고 대표님들이랑 시간 잡아서 무료로 상담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대표님 미리 약속 잡아주신 대표님들 우선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3기업만 받아서 제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